TV민생연구소의 코너 속의 코너, 기포도의 고민 해우소. 저는 현재 취업한 지 2년 정도 되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와서 월세방에서 자취를 했어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은 한 6평 정도, 보증금 500에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근데 월세 50에 공과금까지 막 내려니까 막 부담이 커가지고 막 눈물이 막 네, 막 사연 여기에 막 이게 눈물 자국이 엄청 많아요. 고민이 엄청 큰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지금 현재 조금 더 넓고 쾌적하고 무엇보다 교통이 편리하고 좀 혼자 살다 보니까 외지지 않고 이런 곳을 찾고 있거든요. 요즘 뭐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 청년 임대주택 이런 게 많다고 하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도 제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TV민생연구소에서 꼭 좀 알려주세요. 청년을 위한 주택, 뭐 행복주택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이다, 사회주택이다, 종류가 진짜 너무 많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시죠? 자, 그럼 이렇다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의뢰인의 고민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렇지. 이 두 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것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역세권. 그 중에서도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근데 또 우리 고민을 보내주신 이 의뢰인께서 또 궁금한 게, 내가 과연 이 신청 자격, 입주 자격이 되는지 요거부터 좀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경 좀 쓸게요. 또 중요한 게 있네. 소득 수준. 자, 4순위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1순위, 2순위만 좀 말씀드릴게요. 1순위. 근데 이제 입주 조건을 다 갖췄다고 치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임대료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지금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요걸 한번 좀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만약에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월세를 한 10만 원 수준으로 낮추고 싶다. 그러면 일단 5평 이하, 굉장히 좁은 곳에서 살아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좀 더 높은 곳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 보증금이 최소 3,640만 원 이상. 근데 이 보증금 이게 뭐 3천, 저는 지금 수준이 지금 3,000원도 없는데, 3,000원 있어요? 감독님 없죠? 피디님 없으시죠 지금? 없단 말이에요. 이 큰 돈을 이거 어디서 구합니까? 야, 이거 좀, 의뢰인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한번 전화를 좀 해볼게요. 보자. 여보세요? 누구세요? 네. 의뢰인분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네. 제가 취업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예. 네,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 도움 받기도 좀 그렇기도 해서, 네. 보통 그 정도가 필요한 거죠. 예, 일단은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러면 조금 더 찾아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분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더 분발하라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일단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돈을 또 어디서 구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보증금 지원은 없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갈 길이 그만이네. 금리가 낮은 건 맞는데, 일단 이것도 어쨌든 빚은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이 청년들이 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그런 임대료가 최우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야.
민생과 관련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TV 민생연구소. 역세권 청년주택의 실물을 직접 보기 위해서 충정로역 8번 출구에 나왔습니다. 어딘가 하고 봤더니만 짜잔, 제 뒤로 보이는 저게 그 실물입니다. 근데 지금 8번 출구에서 저 주택까지 거리가 63m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면은 그냥 역세권이 아니고 초울트라 캡숑 킹왕짱 역세권이다. 만약에 누가 어디 사냐고 물어봤을 때 나 충정로역 8번 출구에 살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가까운 거리. 얼마나 가까운지 직접 한번 걸어볼게요. 가시죠. 야, 진짜 가깝다. 탐난다, 탐나. 자, 제가 오늘 집 때문에 고민인 의뢰인을 대신해서 역세권 청년주택 지원 방법과 각종 지원 정책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높다는 거,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 열악하고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처해 있는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마음 놓고 집 구할 수 있도록 많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도 포함입니다. 감독님도 포함이요. 우리 PD님도 포함. 네, 우리 김기한 리포터는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저렇게 경쟁률도 높고 물량도 딸리고 또 있어서 들어가 봐야 1,000만 원에 33만 원. 이렇게 이거 구분수사님, 박 사무총장님, 이거 큰 도움 되나요? 어떻습니까? 평가가 어떻습니까? 지금 청년단체들. 네, 사실 실제로 이제 이 역세권 2030 주택과 비슷한 행복주택이라는 것이 실제로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논란 같은 것들이 청년층에서도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역세권이라는 좋은 자리에 공급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이것이 작다고 불만이 있느냐, 또 이렇게 비싸다고 불만이 있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공공자금을 투입해서 공급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비싼 가격으로 공급을 해도 괜찮느냐 하는 문제들도 사실 논란이 예. 일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 있는 관점으로서는 그 공공주택이라는 그 주택의 의미를 조금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실제로 공급되는 분 중에서 아까 VCR에서도 나왔지만 적은 공급량만이 되게 낮은 가격에 공급되고 있고요. 나머지 공급량들은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집이 더 필요한 층에게는 더 가닿지 않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도 혹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1,000만 원에 33만 원이 저렴한 것도 아니잖아요, 소장님. 그게 저렴하다는 식으로 분류가 되던데. 근데 또 이제 역세권이라는 이름하에 저렴한 거야. 막 이미지가 이러는데. 있어요. 그냥 보증금은 한 500에 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도와주면 안 되나요? 저소득층 청년들한테? 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공공이라는 이미지에 맞게 네. 그렇게 확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공공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는데 네. 그것과 일치하지 않아서 저희가 불편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저렴하지 않은, 그러니까 하지만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공급되는 주택도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더 많이 비싸다. 공급되는 건 예. 주변 시세랑 별로 차이가 없고, 그래서 그 언론 기사들을 보면서 그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떤 거품 효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가령 449호가 공급된다 하면 그게 모두 저렴하게 공급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가 또 없는 게 뭐냐면요, 비싸면서 좋은 주택, 그리고 질 낮으면서 저렴한 주택은 그건 시장이 공급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공공이 공급해야 되는 영역은 저렴하지만 살만한 주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공공이 나서서 모두 재원을 투자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 사업자들을 어느 정도 끌어들이면서 불가피하게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생각해보고 예. 공공 부분을 확실히 늘리고 훨씬 더 저렴하게 공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저는 얘기를 나누면서 제 대학교 때 신길동에서 자취하던 생각이 나면서 울컥하면서 보증금 월세 얼마였어요? 그때 저희가 천에 얼마였을까요? 20이었나? 모르겠네요. 20. 예, 20도 그랬던 기억이 많죠. 나는데. 비싸죠. 맞아요. 참, 그래서 요즘 청년들 얼마나 참 힘들고, 돈 모으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위해서 좀 두 분께서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요즘 공급되는 공공임대 주택들을 보면요, 이렇게 공급하기 힘든 공공의 뭐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임대료를 조금 높이는 방안으로 이런 식으로 공급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정말로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들, 정말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닿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살만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사실 인간 모두가 가진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관점으로 사실 주택 문제를 다시 새롭게 조금 바라보는 그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소장님. 이 임대차 그리고 청년 주거 문제 즉각적으로 좀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아이디어를 내보자면 저는 금융 쪽으로 살짝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 지금 소외받는 계층이 직장 다니지 않는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고졸 청년들, 대학생 아닌 분들이 그 대출 같은 것들을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차라리 이분들 아예 이자 그냥 전세자금 이자 전액 지원해준다고 생각해 버리시고 그냥 지자체 등에서 그냥 채권 매입해서 아예 무료 전세 줬으면 좋겠어요. 무료 전세로. 너무 좋습니다. 뭐 너무 좋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보증 500만 원 미만에서 월세 10만 원 이하로 살게 해달라. 뭐 부잣집 아이들이나 집 있는 아이들, 청년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서민 중산층들은 그런 데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결혼도 하고 애도 날 거 아닙니까? 제 강하게 주창해 봅니다. 아, 네. 문재인 정부나 서울시나 뭐 하고 계십니까? 이청년들 울고 있는데 이렇게. 네, 예. 그리고 웬만하면 햇빛 잘 들고 환기는 되고 창문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자 이상 구봉기 소장님 그리고 박향진 민달팽이 유니온 사무국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